안녕하세요. 오늘은 목공예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공예가란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여 기계공구나 수공구를 써서 목공에 여러 가지 기술을 넣어 작품이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목공예가라고 합니다. 목공예가는 목재를 재료로 사용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목재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있어야 작업을 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부터 목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도 목재는 금속이나 시멘트, 플라스틱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징, 즉 미적인 측면, 촉각적인 측면, 온도 및 습도 조절 기능 등으로 가구나 건축, 그리고 목공예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목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목재의 장단점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온도의 변화율이 낮아서 덥거나 차가운 느낌이 심하지 않고 가공이 용이합니다. 촉감이 뛰어나며 질감이 부드럽고 고유의 아름다운 색채와 무늬가 있어서 장식적인 효과가 뛰어납니다. 자연스러운 무늬는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재는 불에 약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부패균에 의하여 부식이 되기 쉬우며 내구성이 약한 편입니다. 벌레나 바람에 약한 편이고 물을 먹고 사는 나무기 때문에 흡수성이 높습니다. 재질감이 일정하지 못하여 제품 제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목공예는 뭘까요? 나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식품 등을 만드는 일을 모두 목공예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가구나 책상, 장식장 등뿐 아니라 생활용품들도 나무로 많이 제작을 합니다. 목재로 만드는 생활용품으로는 가구나 침대, 식탁 등 외에도 버터칼, 책꽂이, 쟁반, 집게, 국자 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 외에 목공예의 고급 기술을 사용한 목제품을 예술품으로 만들어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목공예품으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작품들처럼 나무의 생김새나 재질을 이용하거나 색을 입혀 만든 작품이나 목공예의 고급 기술인 조각이나 색이 다른 나무를 조합하여 만드는 삼감 기술 등을 활용한 예술 작품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공예와 관련한 자격증 및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예 자격증으로는 목공예 기능사, 가구제작 기능사, 그 위로 가구제작 산업기사와 그 위에 있는 건축목재 시공 기능장이 있습니다. 그럼 목공예 기술과 관련하여 직업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목공예 제품 및 가구의 설계 및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및 건설업체 등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목공예 및 가구 제작의 제품의 관리, 전시 및 판매, 제작과 저와 같이 공방을 운영하시던가 교육 관련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공예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 체험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험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체험학습은 얼룩소 무늬를 이용한 연필꽂이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재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받으신 재료 중에 얼룩소 무늬를 꾸밀 수 있는 꾸밈 재료와 나무 재료, 나무를 다룰 수 있는 사포와 목공용 풀, 그리고 얼룩소를 꾸밀 수 있는 사인펜과 본드를 닦을 수 있는 물티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밈 재료와 목재와
목재의 거스러미를 제거할 사포, 나무를 붙일 목공용 풀과 꾸밈 재료들을 꾸밀 사인펜, 본드를 닦을 수 있는 물티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인펜은 목재의 특성상 수성 사인펜이 아닌 유성 사인펜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이 선생님보다 좀 더 오래 걸리는 작업이면 잠시 플레이를 멈춰주고 이 작업이 모두 끝난 후에 다시 플레이를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재에 있는 고무줄을 풀으시고요. 풀으실 때 조심하세요. 목재에 있는 고무줄을 풀으시고 목재를 모두 펴서 재료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뒤판이 될 긴 판은 2개, 양 옆판이 될 판은 2개, 아래에 받칠 합판이 하나 이렇게 준비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를 확인하면서 옆쪽이나 안쪽에 거스러미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거스러미가 있으면 거스러미를 사포로 조금씩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에 거스러미가 없는 게 조립할 때 편하기 때문에 거스러미는 모두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스러미가 제거되었다면 안쪽 면을 먼저 사포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포질을 할 건데 안쪽에 홈이 있는 부분이 안쪽 면이에요. 자, 홈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지금부터 사포질을 할 건데 나무질 자체가 너무 거슬거리지 않아서 과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 저와 함께 사포질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손에 들으시고 결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사포질을 하시면 됩니다. 3번에서 4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포질 하실 때 손이 긁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포질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결 방향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자, 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시고 결에서 결 방향으로 내리셔서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결 방향만 지키셔서 사포질 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 나무도 위에서 아래로 결 방향을 확인하셔서 사포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포질 후에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불어내시면 안 되고 물티슈를 사용하여 면을 가볍게 닦아주세요. 목제품을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가조립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본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가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료 방향은 본인이 입구 쪽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놓으시는 게 맞고요. 저는 학생 여러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판을 먼저 바닥에 받치고요. 앞에 있는 하판을 사이에 중간 정도에 끼워 넣습니다. 지금 미리 조립 순서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자, 판을 먼저 넣으시고 양 옆판을 활용해서 옆에 끼워 보겠습니다. 홈에 하판을 넣으시면서 옆면에 세우시면 되고요. 옆에 튀어나오지 않게 확인을 한번 하세요. 자, 반대편 것도 옆으로 홈에 세워서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요 세 면이 닿게 나머지 긴 판을 옆에서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끼워졌죠? 모두 끼워져서 잘 끼워졌는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가조립이 되는구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이 끝났으면 다음 본드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조립해 놓은 것을 다시 분리해 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드를 사용해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조립을 할 거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앞에 판을 놓고 하판에 먼저 본드를 발라보겠습니다. 사용하실 목공용 본드의 뚜껑은 위에서 앞으로 밀고 제거하시면 편하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드를 사용하여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판의 긴 한쪽 면에 본드를 바르겠습니다. 본드의 양은 너무 많이 안 바르셔도 되고요. 힘은 살짝만 주셔서 얇게, 아주 얇게 한 번만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본드를 바르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간 부분 정도에 세워 넣겠습니다. 되셨죠? 자, 세워 넣으신 후에 옆판을 조립할 건데 목재는 대부분 면과 면이 닿는 부분에 본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면의 위치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워지는 면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세워지는 면의 본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르는 부분은 얇게 한쪽으로 옆면에 길게 바르신 후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홈에 사용하셔서 옆면에서 아래로 내려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옆면에 튀어나오지 않게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반대쪽 면도 마찬가지로 부분에 닿아야 되는 면에 자, 옆면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이 본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얇게 이만큼만 한 줄을 바르시고 옆면에 세워주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옆면 쪽에 줄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때 본드가 보이는 것처럼 나와 있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물티슈로 조금씩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본드는 나무는 붙이는데 손은 붙지 않아요. 그래서 물티슈로 손도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닦이는 본드라서 닦으시면 되고요. 본드를 닦아내셨으면 윗판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자, 윗판은 위에다가 본드를 바르면 위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발라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얇게 한 줄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천천히 한번 올려보세요. 얇게 한 줄을 바르시고 적당량을 바르셔야지 나중에 너무 많이 바르시면 물티슈로 모두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얇게 보이는 것 같이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라 놓으시고 홈과 면을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끝쪽 부분에 홈에 먼저 넣고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홈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간 걸 확인한 후에 잡으시고 자, 옆쪽이 튀어나오지 않았나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위치를 잡아서 사각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드는 기본적으로 10분 정도 있으면 굳는 거기 때문에 조립은 너무 천천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립이 되셨으면 자, 아까 재료 꺼낼 때 저희 고무줄이 있었어요. 고무줄을 사용해서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먼저 손이 다치지 않게 넓게 피셔서 위쪽을 먼저 고정을 시키고요. 뒤쪽으로 뒤집으셔서 위쪽도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본드가 모두 마를 때까지 옆쪽에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드의 뚜껑은 닫으시기 전에 입구 부분을 물티슈로 닦으신 후에 본드 뚜껑을 닫으셔야 본드 뚜껑이 본드에 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가 마를 때까지 꾸밈 재료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밈 재료를 열으셔서 재료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얼룩소의 무늬를 확인하겠습니다. 얼룩소의 머리, 코, 그리고 윗부분의 머리 모양, 그리고 얼룩소의 얼룩무늬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꾸밈 재료를 사인펜을 사용하여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준비하신 유성 사인펜을 사용해서 꾸며보는데 유성펜으로 되어 있는 재료는
모두 가능합니다. 이런 유성 사인펜을 사용해서 무늬를 바를 건데 학생분들은 이런 얇은 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저희는 보여주는 거니까 넓은 펜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색은 어떤 색을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원하시는 색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샘플에는 검은색 얼룩소를 만들었지만 저는 오늘 갈색 얼룩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 원하시는 거를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얼룩소에 무늬 먼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늬가 아닌 머리나 코부터 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갈색으로 무늬를 내어서 칠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가 다 되었으면 다음 것도 계속 칠해 주세요. 갈색이 아닌 다른 색도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칠하셔도 됩니다. 무늬의 모양은 원하시는 무늬를 마음대로 그려 넣어도 되고요. 중간에 검은 선이나 빨간 선도 괜찮고 색깔은 원하시는 좋아하는 색깔을 써서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중간에 한번 색을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색깔을 사용해서 얼룩을 좀 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아무거나 다 쓰셔도 되고요. 저는 얼룩 무늬의 모양인 곡선을 사용해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소의 머리 모양이 화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머리 모양은 항상 불꽃 무늬로 칠해준답니다. 소의 얼굴은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예쁜 볼을 가지고 있는 소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리본도 달아보겠습니다.
또 유성 사인펜을 사용할 때는 칠한 후에 바로 손을 대면 유성 사인펜을 묻어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마르신 후에 위쪽 면에 손을 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모두 칠하셨나요? 자, 그러면 칠하신 거를 보관하시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립해 놓았던 상자를 가져와서 상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는 고무줄을 풀어서 모서리 부분을 모두 사포질해 줄 겁니다. 자, 고무줄을 제거할 때 위에서부터 떼서 제거하면 튕겨서 아프시겠죠? 자, 아까 끼워둔 방법 그대로 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벌리셔서 옆에 벌리고 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고무줄을 제거하시고 나서 옆면을 만져보면 모든 모서리가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사용했던 사포를 사용하여 나머지 면을 사포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붙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얘는 아주 단단하게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포로 모서리 부분을 먼저 사포질을 하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위에서부터 결의 직각 방향으로 끊어줘야 깨끗하게 마무리되고요. 2번 정도, 3번, 안 되면 3번까지 문질러 주시면 부드럽게 나뭇결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면의 모서리 부분, 끝부분 모서리와 옆면 모서리를 모두 사포질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아래로 옆면들, 자, 4면을 모두 먼저 사포질 하겠습니다. 옆면 4면이 모두 사포질 되셨습니까? 자, 되셨으면 윗부분 4면과 아랫부분 4면도 모두 사포질 하겠습니다. 이때 사포질 할 때는 사포질을 하면서 옆부분을 부드럽게 지나가시면 모서리 부분도 사포질이 되어서 부드럽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옆면을 하시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로 한번 모서리 쪽을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 아래쪽 4면을 모두 사포질 하겠습니다. 모서리 사포질이 다 되었으면 안쪽 모서리도 혹시 너무 거칠다면 안쪽도 조금씩 사포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포는 접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날카로운 무늬 쪽이 부분에 모두 모서리가 부드러워졌다면 면을 아까 안쪽에서 하는 거 사포질과 마찬가지로 살짝씩 해볼게요. 결 무늬로 반드시 사포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면을 모두, 사면을 모두 부드럽게 사포질 하겠습니다.
모두 사포질이 되셨으면 이번에도 먼지를 불어서 털지 말고 물티슈를 사용하여 살짝씩 닦아만 주겠습니다. 나무는 물을 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물티슈를 너무 오래 대고 있으면 이렇게 나무가 물을 먹게 되죠. 그러면 마르는 시간이 있으니 살짝씩만 천천히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닦고 싶은 부분은 모두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자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자의 어느 부분에 얼룩소 무늬를 붙일 건지 결정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얼룩소 무늬를 먼저 살짝 붙이기 전에 올려놔 보겠습니다. 자, 어느 무늬가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 살짝씩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조립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조립하고 싶으세요? 자, 원하시는 부분에 조립 무늬가 나왔다면 아까 사용하신 목공용 본드를 사용하셔 나무를 붙여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제껴서 열으시고요. 자, 먼저 저는 코 부분을 먼저 살짝 붙여보겠습니다. 나무에 붙는 면에만 본드를 아주 약하게. 만약에 본드가 너무 많이 묻었으면 물티슈로 닦으시면 되고요. 자, 손에 묻었더라도 손을 물티슈로 닦으시기만 하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자, 조금만 바르셔서 위치에 고정을 시키시고요. 자, 다음 무늬도 고정을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위에 머리 모양이 움직이지 않게 먼저 살짝 본드를 발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도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본드를 조금만 사용하여 넓게 펴서 바르시면 훨씬 붓는 효과가 좋고요. 자, 위치를 잘 잡으셔서 위치에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얼룩 무늬도 붙여보겠습니다. 조금만 짜서 넓게 바르시고 위치에 얹어주세요. 만약에 이때 본드가 많아서 옆에 새어 나오면 살짝 굳은 후에 마찬가지로 물티슈로 닦아만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아랫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작게 바르시고 넓게 펴서 바르셔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마지막 무늬가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 무늬도 마찬가지로 넓게 무늬를 펴서 바르신 후에 위치를 잡아서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자, 본드에 마르는 시간은 적어서 10분. 그죠? 10분 이상 본드를 말리셔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관하기 전에 뚜껑에 본드를 닦으시고 뚜껑을 닦으셔서 보관하시고 나중에 혹시 다른 나무나 나무 재질과 같이 붙이는 물건이 있으면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무늬가 붙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예쁘게 만드셨죠? 자, 지금까지 얼룩소를 활용한 연필꽂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목공예가에 대한 제품을 만들어 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활동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